자, 보겠습니다. 29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앞에서 그 두 개의 그래프 가지고 이제 교점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구했듯이 여기는 뭐냐면 부호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세요. 뭐라고 메모하냐면 부호를 묻는 경우 좌표 평면 위에다가 정확히 그려서 해결이라고 메모하세요. 부호를 묻는 경우 좌표 평면에 그려서 정확하게 그려서 해결이라고 메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좀 좌표 평면에 정확히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부호를 묻는 경우.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의식은 같도록 K의 범위 물어봤는데 목적이 K의 범위이다 보니까 여기 K만 냅두고 나머지 애들 다 넘겨줄 거예요. X세제곱 빼기 2분의 3 X의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그래프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서 그는 이해하겠다. 그래서 얘는 그리기 쉬우니까 얘부터 그려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Y 프라임 미분하면 3x 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그래서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고 양수니까 1을 그릴 거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2가 될 거고 얘가 플러스일 테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좌표면에다 옮겨서 그릴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 극대값, 2일 때 극소값을 찾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f-1일 때, f일 때 극값을 찾고 정확히 구해보자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그럼 너네들이 5니까 2분의 10이니까 2분의 7로 표현되겠죠? 자, 2번입니다. f2는 2분은 8. 마이너스 얘가 4니까 6인가요? 마이너스 12. 맞네,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잡았으니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그릴 거예요. 밑에가 걸리나요? 됐죠? 자, 그림. 이렇게 좌표면에다가 자, 너부터 극대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2분의 7이죠? 그래서 대충 여기다 잡아볼게. 마이너스 1, 2분의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일 때가 마십이니까 대충 여기다가 2일 때가 마이너스 10이라고 놓고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래프가 주황색 이 그래프의 y절편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y절편 0이니까. 그럼 결국 원점을 지나는 소리니까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값이 저기면 안 되고 여기쯤에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k.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요 상수함수를 봤을 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보니까 실근이 몇 개 돼? 양의 실근이 몇 개 얘들아? 두 개. 양근이 두 개, 한 개는 음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에 상수함수를 그려 저렇게 될 거야? 봤더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교점 x좌표가 여기에서 양근이 이렇게 두 개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음근이 하나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근일 테니까. 그러면 이 k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 얘들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여기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x축 위로 올라와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음근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이해가지, 그지? 그럼 어디가 기준이 되겠니, 얘들아? 딱 x축인 어디까지? 0까지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그려가지고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요. 1번이었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잠깐 요 얘기 좀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2분의 7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K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양근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 있어? 3차 방정식인데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y는 얼마이더라? 만약에 y가 2분의 7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하나, 음근, 여기 양근 하나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해 가세요? 마이너스 1 충근, 근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근, 중근과 음근 나온다는 소리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가 정확히 그리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기도 간단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너도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도록 K의 범위 물어봤으니 K만 냅두시고 또 똑같이 싹 다 넘겨주면 됩니다. 이 세 친구가 다 넘어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아까랑 완벽히 동일한 문제예요. 4x 가지고 이 그래프와 상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판단. 그럼 너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 y'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마이너스 묶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인수분해 3xx 둘둘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나요 얘들아? 여기까지 있지? 그럼 그림이 식이 3x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x 플러스 2랑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부호 바뀌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야 맞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생겨 먹어야죠? 이렇게 생겨 먹으면 여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2고 여기가 플러스 2니까 그래프가 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죠? 그럼 여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얘가 극소이고 2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아까 봤거든요. 너무 그지 분수가 그지 같으니까 봤더니 마이너스 27분의 40 27분의 80인가요? 40인가요? 나 왜 보고도 못 읽는 거지? 여기 극대값이 8이 잡힌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일단 극값 먼저 세팅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된다는 얘기고 요렇게 봤을 때 너가 극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쯤 있겠죠 대충.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7분의 40일 거고 극대값은 2,8 대충 여기다 잡을게요. 2,8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또 y좌표는 0이겠네요. y좌표 0이니까 원점 지나고 해서 그림이 잘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랑 교점이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허근은 무시하면 되고 그럼 한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얘랑 몇 점에서 오른쪽에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얘지 않을까? 한 개의 양의 실근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하나 두 개 나오겠죠. 그럼 한 개라는 건 얘보다 올라가면 얘들 무슨 근이 나와요? 음근이 나오죠. 그럼 일로 가면 안 되고 너보다 어때야? 아래쪽에 있어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y는 k가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 녀석의 x좌표 너가 정확히 양의 실근 하나가 나오겠네요. 그럼 k는 누구보다? 너보다는 어떠하면 되겠니? 아래쪽에 있으면 되니까 너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결국 좌표 평면에다 그려가지고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됐어? 다시 보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은 3차 방정식 이꼴 0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물어봤는데 결국은 K가 목적이니까 K만 이렇게 넘겨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풀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면 fx 이꼴 0이니까 요 그래프랑 누구랑 교점을 보겠다? 이번에 x축과의 교점을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x축이 존재할 거고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수를 갖는다는 건 이 그래프가 최고차의 양수라면 이렇게 생겨 먹어야 근 세 개를 서로 다르게 갖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너의 극대값과 너의 극소값의 부호가 어때요? 반대일 수밖에 없겠지. 풀마이거나 마풀. 왜냐면 마풀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근을 세 개 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테니 그지? 여기랑 부호가 반대일 테니까. 그래서 편의상 극대가 되는 x의 값을 a1이라고 놓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a2라고 놓는다면 물론 이 a1, a2는 여러분이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는 근을 3개 가질 때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곱해서 음수요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K만 냅두고 넘겨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개념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에요. 그러면 3차 함수가 X축이랑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네? 그러니까 얘랑 결국 이 X축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 얘들아? 하나의 실근과 허근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고 어떤 케이스 있어요? 최고차의 양수를 가정했을 때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괜찮죠? 그럼 그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이 값들이 만약에 그 값을 간다고 치면 이게 A1, A2라고 놓으면 너네들의 부호가 어때요? 같죠? 그럼 너네들이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됐어? 양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수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가 있고 너가 있다는 소리죠? 너네들의 부호가 양이다 보니까 둘이 곱해서 양수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하나의 실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프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과 하나의 중근을 갖는 케이스. 그러면 극값의 입장에서 보면 너랑 극대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극값에서만 중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거기 딱 X축을 터치하고 극값에만 중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곱해서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는 어떤 케이스도 있어?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가 처음에 뚫어버리고 나중에 이렇게 접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도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접하니까 0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래프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K 냅두고 넘겨가지고 푸는 게 더 효과적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단원은 얘들아 그 미분에 있어서의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단원이에요. 그죠? 우리가 방금 전 방정식 공부해봤죠? 왜? 방정식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지 않니? 그 미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만약에 fx 이퀄 0 이상이더라 라는 부등식을 우리가 접근하고 싶으면 y는 fx의 그림과 y는 0, x축의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서 누가 x축보다는 네가 위에 있도록 그래프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만 간단히 좀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fx 요렇게 그래서 fx가 모두 0 이상이 되도록 어떤 fx 안에 미정계수를 숨겨놨겠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요 그래프랑 생각해보면 되는데 요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일 거고 얘가 항상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네. 그럼 fx는 3차 함수면 안 됩니다. 전에 설명드렸듯이 3차 함수는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간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x축을 관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차나 4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2차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4차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만 보면 돼? 이 그래프보다는 얘가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의 무슨 값? 최소값을 판단해서 최소값은 그 값에 나오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최소값이 얼마이더라? 0 이상이더라 판단하면 이 그래프의 가장 꽁지가 0 이상일 테니 나머지 것들은 자동빵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해? 이 그래프 그려서 누가 위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미분이 필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이해죠? 자, 31번에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네들이 성립함을 A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 그래프랑 X축이랑 비교해서 봐도 되고 아니면 A가 목적이니까 A만 냅두고 이 두 개를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건 여러분 취향 차이니까 편한 거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은 밑에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랑 X축이랑 한번 하고 밑에 거는 좀 다르게 풀어보자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X축, 요걸 그리기 위해서 미분 Y'은 4x의 세제곱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 끝인가? 됐죠? 그럼 4로 묶어주면 여기가 8일 테니까
x-2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겠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를 각각 세제곱 공식 써드릴까요? x가 3개, 2에 3개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를 인수분해한 게 얘란 말이야.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판별식수는 얼마니? 얼마예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이 음수니까 이 그래프를 2차 함수로 이해했을 때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붕 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제곱 공식 인수하면 얘는 무조건 뭘로 표현되더라? 무조건 양수로 표현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도 양수, 너도 양수니까 도함수는 이 녀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이해가시죠? 그럼 도함수를 그리면 x-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2에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1대 함수 값이 집어넣어 볼게요.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라는 값을 갖겠죠. 그래서 F의 극소값은 A 얼마예요? 마이너스 48인가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fx가 x축보다 0 이상, 즉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x축이 여기에 있거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내지는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으면 될 것이고 넘어가면 A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죠. 맞니? 미쳤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잡힌다는 소리죠. 그럼 이제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겠지. A 최소값. 그런 식으로 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고 얘는 X축과 이 그래프를 그지? 구별해 본 거고 자 2번을 바로 볼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gx가 항상 위쪽에 있대요. 그죠? 이 y 값의 관점에서 위쪽에 있다는 건 y 값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으면 y는 fx의 그래프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개념은 yy 같다고 소거시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대로 때려넣으면 되는데 이 fx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 gx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넣으면 a가 왼쪽에 있겠죠. 이번엔 a만 냅두고 싹 다 넘겨볼 겁니다. 아 만나도록도 있네 그죠? 위쪽에 있거나 만나도록 그러면 만나도 되는 거니까 접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A 집어넣고 이 친구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여기로 넘어와야 되겠죠. 얘를 일로 넘긴 거니까.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4제곱 아이고 맞으니까 야 숨차다 야 8배의 x의 세제곱 넘어가면 얼마니?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0 맞나요? 그죠? 결국은 이제 a만 냅뒀으니까 이 4차 함수랑 상수함수를 그려서 이 상수함수가 너보다 위에 있도록 판단하면 되겠죠. 이거 음수니까 뭐 이래 생겨 먹었지. 이렇게 m자로. 그러면 a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분 y 프라임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 12가 많이 나와. 아우 땡큐. 마이너스 12x를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이렇게 잡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12x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잡히겠네요. 그러면 최고차항이 음수다 보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자, 그러면 x축에다 그려볼게. x축에다가 이런 그림인데 0에서 근, 1에서 중근, 0에서 뚫어, 1에서는 접해. 이런 그림이니까 0에서는 뚫어, 1에서는 접해. 이런 그래프가 탄생하겠죠. 그러면 마일 테니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자 양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미분계에서 0인 여지를 주고 이게 쭉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린 0일 때 함수값만 보면 됩니다. 0일 때 함수값 이 그래프죠. 0일 때 함수값은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보단 너가 위에 있을 테니까 y는 a가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쯤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얘보다는 얘 위에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a는 뭐보다 1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싹 다 넘겨가지고 이 그래프랑 x축과 교점 보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복잡하니까 a랑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32번 마지막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는 전 범위에서 우리가 부등식을 해결했으면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그래서 1번은 x가 얼마 이상 0 이상일 때에서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0과 2에서만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부등식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얘도 첫 번째는 그냥 x축이랑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있겠지? 이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이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 y'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나요? 맞죠? 3x를 묶어주면 얘가 x 빼기 2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쁜 2차 함수일 거고 0이야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러시나요? 근데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디에서만? 0 이상인 거니까 0 이상이면 여기가 0이니까 너의 오른쪽 여기에만 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0일 때 얼마니? 뭐 관심 없나? 어쨌든 이 그래프만 봐달라는 소린데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x축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대요.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2일 때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2,2를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얼마예요? FE가 8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빼기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A 빼기 4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얘가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A 빼기 4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아니면 0보다 커야 되더라.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A의 범위가 잡히고 최소값이 아니구나. 그래서 A 값만 범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x축과 비교해 봤고 두 번째 2번은 요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한된 범위에서 A의 범위 물어봤으니까 GX의 A가 우변에 있겠죠? 이 두 개를 여기로 넘겨줄 겁니다. 이해가시죠? 넘어가면 쓸 수 있겠지? 자, 넘어가면 요거 두 개를 절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x제곱. 넘어오면은 없어지나요? 2차 없어지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범위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요 범위에서만 봐달라는 얘기네요. 자, 그림 이 그래프랑 y는 a랑 판단해 볼 거고 너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했겠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이거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럼 도함수를 여기다 그리면 자 아래로 블록이네요.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될 거고 너가 플러스일 테니까 얘를 가지고 원함수를 그리면 플러스일 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그지 왼쪽 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범위에서만 0과 2에서만 봐달래요. 그럼 0은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 2도 여기쯤에 있겠죠. 즉 이 범위에서만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범위 이 그래프가 너고 A는 너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다 구할 거 없이 가장 작은 1일 때 함수값만 계산하면 되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너가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갖더라. 그러면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y는 a는 여기쯤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고 같아도 되네요. 같다는 건 이렇게 y는 a가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로 상관없겠구나 라고 해서 또 범위 물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 범위에서만 잘 높낮이를 판단해 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고요. 소단원 끝났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분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적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1번 부정적분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적분은 정확하게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미분 거꾸로가 부정적분의 정의예요. 그죠? 부정적분이 뭐라고요? 미분의 역연산. 그래서 처음에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이 나와. 그래서 라지 fx라고 놓을게요. 라지 fx를 미분하면 너가 될 때, 그래서 너를 미분하게 너가 될 때 이 큰 녀석을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겠다.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fx가 있고 이 방향을 우리가 미분의 관계라고 볼게요. 큰 걸 미분하면 이렇게 작아질 거고, 작은 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원프라임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이 관계를 미분의 관계라고 보면 우리는 이 거꾸로 가는 이 관계를 적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그랄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호로 그냥 여기서 일로 가는 걸 거꾸로가 적분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를 적분하면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누굴 적분해? fx를 적분하는 거고, x에 대한 적분이니까 dx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적분하면, 얘네들은 세트 메뉴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쓰면 안 돼, 그죠? 너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라지 fx가 될 거고, 여기 적분 상수 c가 꼭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왜 c가 붙는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너를 적분하면 너가 될 테니, 너를 미분하면 이 안에가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큰 거 미분하면 작아지죠. 여기서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수가 얼마 있던지 간에 미분하면 이거 다 사라질 거 아니니. 그래서 꼭 적분상수 C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원시함수 내지는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그지? 원시함수란 말은 잘 안 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해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부정적분은 뭐라고? 왔다리 갔다리. 너를 적분해 주세요. 너가 되는 소리고, 너를 미분해 주세요. 너가 된다는 얘기야. 왔다리 갔다리 역연산을, 미분의 정확한 역연산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 x, dx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변수란 소리거든. x로 적분해 주세요. 그런 뜻이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적분 변수란 말을 쓸 거예요. 얘는 적분 상수란 말을 쓰고, 그럼 이 친구가 적분을 당하잖아요. 이 적분 당하는 함수를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C를 적분 상수, X를 적분 변수, fx를 피적분 함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 녀석의 부정적분, 즉 이렇게 표현되는 걸 fx를 적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계산법은 적분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미분법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부정적분은 큰 틀은 뭐이더라? 도함수의 미분한 녀석의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하겠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거를 미분하면 스몰 fx, 즉 요 관계를 써놓은 겁니다. 큰 거 미분하면 널 적분하면 너가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너를 적분하면 라지 fx 플러스 c를 표현되는 걸 이렇게 부정적분이더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같이 볼게요. 보시면 일단 1번 먼저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넘어와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녀석을 요 함수, 피적분 함수죠. 너를 적분하면 너가 된다는 소리니까, 너를 뭐 하면 얘들아? 미분하면 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얼마니? 3 bx의 제곱 미분하면 2cx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돼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b가 얼마니? b가 2인 거 보이세요? 됐죠? 그 다음 c는 얼마니? 3이 될 거고 a는 6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봐봐. 이것도 이제 설명할게. 자, 이런 겁니다. 이거 지우지 말고 지울까? 볼게요. 이것도 지우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 친구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지웠지만 fx가 여기 있으면 적분하면 1로 갔다가 미분하면 다시 1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fx를 왔다 갔다 마치 역함수처럼 왔다 갔다의 관계니까 자기 자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 녀석을 얘들아 뭐부터 했니? dx분의 dy니까 요거를 x로 미분해 주세요잖아. 너를 미분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준 거야? 너네들이 세트 메뉴라 그랬죠? 너네 둘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또 왔다 갔다의 개념이니까 fx가 나올 텐데 자기 자신이 여긴 c가 붙죠. 왜 c가 붙겠니? 위에 거는 여기에서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나옵니다. 근데 미분 맨 껍데기가 미분이니까 c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걸 미분했고 미분했으면 다시 써볼까? 미분했으면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얘를 적분해 주세요잖아. 다시 써볼까? 라지 fx가 있고요. 여기는 스몰 fx가 있고 요 관계를 미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걸 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공부했죠? 그러면 이 역관계를 우리가 부정적분의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를 적분했다는 얘기니까 이 친구 적분하면 얘가 되겠죠. 얘가 되는데 적분하면 부정적분하면 항상 뭐가 붙는다고? 적분상수 c가 붙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왔다 갔다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껍데기가 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지?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걸 이해했으면 그냥 요 주어진 원식에다가 양변에 미분을 때려요. 미분을 때리면 dx 이렇게 될 거고 너도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 친구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뭐라고? 자기 자신 6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변도 미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우변 미분하면 3bx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6이더라.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결과치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확인 체크 한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148번만 풀어보세요. 끊어갑니다. 보겠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이번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물어봤는데 앞에 공부한 내용과 완벽히 동일합니다. 자, 어떡하자고? 요렇게 생긴 피적분 함수를 적분했죠. 그러면 이 녀석을 좌변에 미분하면 양변 미분 취하는 거 그지? 미분하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니까 껍데기가 미분이니까 그냥 이 안에 게 그냥 툭 나온다 공부했고 우변도 미분하면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해야 되겠죠. 우변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fx가 누군지를 물어본 거예요. 다항함수니까 1차 함수겠죠. 그래서 얘는 분명히 모양이 좌변이 얘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런 모양일 거고 그럼 나머지 남는 애들 3x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가 너고 너네가 너일 테니까 그래서 fx가 너가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피적분 함수니까 양변에 또 미분을 취해요. 미분 취하면 2x 플러스 1 f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우변 미분하면 3이 내려오나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표현될 거고 얘가 2x 플러스 1이니 너는 2x 플러스 1을 가질 수밖에 없고 최고차이 음수네요. 그럼 마이너스 x 주고 너는 2네요. 플러스 이렇게 줘서 너랑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맞죠? 간단합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149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뭐 두 문제 있는데 아까 했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보시면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요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1변의 좌변은 그냥 안에 게 툭 튀어나오겠죠? 얘들아 얘는 양변을 미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식을 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이거 미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5x의 제곱인데 x 곱해져 있으니까 x를 묶어주면
5x 빼기 2 이렇게 표현되나요? 이해 가시죠? 그럼 누랑 같더라? 너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F2 집어넣으면 8이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이렇게 생긴 애를 미분하고 적분했어.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 적분, 왔다리 갔다리인데 껍데기가 적분이니까 뭐가 붙어 나오더라? 적분상수가 붙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적분상수에 대해서. 봐봐 얘들아. 인테그랄 3x의 제곱 플러스 dx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요? 미분의 역연산이더라. 그럼 뭐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지를 고민해봐. 뭘 미분하면 제가 나오겠니?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너를 미분해서 너만 나오겠니? 아니지. x의 세제곱 플러스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무한계 결정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이 말뜻 자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부, 정, 적, 분 이런 말을 쓰고 수학에서 부정자가 들어있으면 어떤 의미이더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어요. 해가 많다는 얘기야. 왜 많겠어? 당연히 상수가 얼마나 나오는 간에 얘를 미분해버리면 무조건 너가 된 거니까.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c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부정적분에 대한 적분상수식을 꼭 표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2번입니다. 좌변은 fx고 fx 표현하고 자 우변인데 우변은 요 밑줄 친 녀석을 미분하고 적분했으니 그대로 나오긴 할 텐데 뭐 달고 나온다고요? 적분상수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쓰세요. 그죠? 부정적분은. 그러면 얘를 알기 위해서 정보 하나가 주어져 있죠. F형 1이야? F형은 뒤에 꽁다리 상수죠. C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결정할 수 있고 fx 완성됐으니 fx네요. 저는 함수값 물어보는 줄 알고 2번의 정답은 얘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시면 돼요. 부정적분과 미분 관계 이용한 건데 자, 보시면 fx랑 gx가 다함수라 주어져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런 함수. 이 말이 나중에 여러분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다항함수면 좀 마음의 안정이 올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공부한 건 다항함수뿐만이 아니라 나중 공부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미분적분 다 하게 돼요. 그죠? 다항함수란 말은 1차, 2차, 3차 마음에 좀 안정이 옵니다. 그래서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더한 함수를 미분해서 3, 뺀 함수를 미분해서 넣을 때 너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전에부터 자꾸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함수값을 물어봤다는 소리는 뭐를 물어보는 거라고? 함수 fx가 정확히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네 둘이 서로 다르죠. 함수값이. 그러면 fx 따로 gx 따로 구해달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쟤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fx, gx 따로 구해서 1을 넣어서 계산하던지 아니면 fx, gx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더한 함수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가정해서 여기 2를 통째로 넣어서 계산하더라.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함수값이 다르니까 fx, gx 그냥 각각 구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얘를 미분했으니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분을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안에 게 미분 적분 왔다 갔다니까 안에 게 fx 더하기 gx에 여기에 상수가 나오겠죠. 껍데기가 적분이니까 그 상수는 잠깐 스킵하고 그럼 너도 적분하겠죠. 좌변 적분해서 우변 적분해야 될 거 아니니 3 적분하면 누구예요? 누굴 미분하면 3이 나와요? 3x. 그리고 여기도 적분 상수가 들어있겠죠. 이 적분이 너의 적분 상수와 너의 적분 상수를 넘겨서 새로운 그냥 상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쓰시면 돼요. 자,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F형, G형이 주어져 있으니 너를 결정할 수 있겠네. 00 집어넣으면 F형은 1, G형이는 마이너스 2니까 0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돼서 C가 얼마이더라?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 인테그랄 dx 여기 인테그랄 dx 그러면 여기가 얼마네? fx 빼기 g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우변도
요거를 이렇게 적분했죠? 뭐를 미분하면 너가 되겠니? 2x 제곱 보이세요? 2x 제곱 이고 여기도 4x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상수 c가 붙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또 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는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c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런 정보를 아는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변변을 더하거나 빼고 싶다는 소리죠. 그래서 더해버리면 2배 fx는 더하면 너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는 중이에요. 둘이 더하면 얼마니? 7x니까 2분의 7x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2니까 이런 식으로 fx를 결정하겠죠. 그럼 뭐 집어넣어서 넘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을 변변 빼면 2배 gx 나오니까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세요. 부정적분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지 오른쪽 걸 미분해서 왼쪽 걸 확인해 봤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냥 바로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보고 그냥 단순히 연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n이 주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x의 n차입니다. 그래서 n이 주어져 있는데 n이 0이거나 n이 0이면 이 친구는 1이 되겠죠. 1이거나 양의 정수. 그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뭐 n이 음의 정수이거나 그럴 때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직은 수투 과정에서는 당함수 1차, 2차, 3차 그런 애들만 적분할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x의 n제곱의 dx. 그럼 뭐를 미분해서 넣어야 될지를 봤더니 미분이라는 게 차수를 하나 깎아 먹잖아. 그럼 미분해서 n차가 됐다는 건 여기는 n 플러스 1차.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죠. 근데 미분하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주면 얘를 정확히 미분하면 너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정적분이니까 꼭 적분함수 C를 쓰시는 습관을 가지시고. 이거 괜찮아요? 하나 더해서 뒤집어 준 다음에 차수 하나 더하면 됩니다. 원래 미분이 얘들아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지잖아. 그럼 적분은 거꾸로니까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고 미분은 차수 하나 깎아 먹잖아. 그러니까 차수 하나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간단한 기본 성질들이 나와요. 함수의 실수배, 합차, 부정적분인데 요거는 따로 증명 없이 그냥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인테그랄 k의 fx. 여기 변수가 x죠. x면 k는 상수 취급됩니다. 오케이? 우리 극한 공부했지? 마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리고 덧셈 뺄셈도 인테그랄이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줄 수 있더라. 뭐 증명 과정은 양변 미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자, 넘어오시면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부정적분의 연산을 물어보고 있죠. 자, 1번 볼게요.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뭘 보셔야 돼요? 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변수는 x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돼? 하나 더해서 뒤집어. 그리고 하나를 더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t는 이렇게 앞으로 나왔겠죠? 상수니까. 그럼 이 x만 적분하면 됩니다. 이거 1차니까 하나 더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x가 하나가 더해지겠죠.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여기는 얘들아 t의 제곱이지만 이건 상수예요. 상수. 3 같은 경우에 적분하면 3x죠. 4는 4x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상수니까 t의 제곱 x 이렇게 표현되겠죠. x를 미분하면 t의 제곱일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다 c를 쓰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아까 이런 성질이 있었죠? 어떤 성질이냐면 앞으로 넘어오시면 이 성질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양쪽 방향으로 다 왔다리 갔다리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난 어떻게 풀 거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덧셈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각각 적분하지 말고 얘는 원래 인테그랄 3x 제곱 마이너스 5에 더하기 2x 플러스 4의 dx 이 상태에서 분배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3x의 제곱 1차가 플러스 2x일 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맞니 얘들아? 그러면 갑니다. 자, 이 친구
하나 더해 내려가면 1이 될 거니까 x의 세제곱 될 거고 하나 더해 내려가면 2가 될 테니까 x의 제곱이 될 거고 넌 상수니까 너를 미분했을 거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자, 밑에 확인 체크 몇 번이에요? 158번 두 문제만 좀 풀어보세요. 6번 넘어오세요. 거기다 메모하시고 얘들아 지금 보시면 이 함수나 피적분함수가 전부 다 분모의 문자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메모하시고 분모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 약분해서 없애버린다. 약분해서 없애버린다라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분모의 문자가 들어있으면 적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분모 약분해서 없어지게끔 그런 형태만 문제가 나올 거고 근데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나오겠어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분모의 문자가 들어있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세제곱이니까 그냥 이거 둘이 인수분해하면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1번에 인테그랄 약분해주면 y 플러스 약분되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y까지 꼭 써주시고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 y 세제곱에 적분하면 2분의 1 y 제곱에 적분하면 y 플러스 c 그렇게 해서 1번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열어서 볼까요? 일단 너는 약분이 안 되고 너네들이 부모가 같은 게 힌트가 되겠죠. 힌트. 그럼 9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인테그랄 여기 x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9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 통분 하나 마나 그냥 약분되는 거 눈에 보이시죠? 분자가. 그럼 뭐만 남겠니 얘들아? 분자에 x 플러스 3 이 친구만 남겠죠. 그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에 플러스 3x에 이렇게 해서 표현해서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확인 체크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